오늘 투표는 하셨어요? 오늘 6월 3일이거든요. 내 권리 한 표로 꼭 가서 투표하세요. 그래야지 경제를 어떻게든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6월 3일 투표하는 날인데 저는 투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원삼하고 이런 것들만 찍어드렸는데 이제 삼성전자, 우리 고덕제 신도시 안에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밀도 많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맨날 사람들이 인력들이 있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찍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차도 많고 또 차와 차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오늘은 쉬는 날일 것 같아서 제가 삼성전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상가주택들 골목골목을 한번 뒤져봤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뒤져봤는데 참 암담하다는 느낌이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피부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뭐 쉬운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앞에 있는 지산하고 그다음에 상가주택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느 분이 되었든 어느 당이 되었든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부동산 그 정책이나 전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중간중간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제 느낌들 그대로 한번 풀어봐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평택 부동산에 발목 잡히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끝까지 보시면 그래도 숨통 트이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는 거 지켜보실게요. 자, 이제 제가 평택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평택에는 산단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른쪽에도 세교산단이 있고 송탄산단, 평택산단, 그리고 또 뭐 장안산단,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전자에 있는 산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단들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 따른 원래 기존에 산단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계열의 이제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어진 과정인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산단이 많다 보니까 뭐 제조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상황인 거고 평택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특화가 돼 있잖아요. 완성 자동차가 나와 있는 KG 모빌리티도 평택에 있는 거잖아요. 굿쌍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평택항에는 자동차 선적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여기 들어온 거는 지제역 뒤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제 역세권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원래는 환지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수용으로 바뀌고 작년 12월 30날 지정고시가 갑자기 나온 상황인 거죠. 지정고시가 갑자기 나왔다는 거는 이 보상이라는 부분의 기준점을 그때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25년도에 LH에서는 진행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예정되어 있는 캘린더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지주님들 같은 경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리고 지정고시도 해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지정고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지주님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6개월 건너가면서부터 여기가 이제 고덕제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앞에부터. 근데 오늘이 6월 3일 선거일이잖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휴무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간을 더 잡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 안에 삼성전자 바로 앞에 있는 상권을 좀 보기 위해서는 근무할 때 가게 되면은 차량이 너무 많아서 이 구석구석을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기 공사하는 현장 오른쪽에는 P4 그 부분이 공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왼쪽은 P5, P6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P5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피스를 박아놨는데 도면이 바뀌면서 피스까지 뽑아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피스까지는 안 뽑아내고 이제 도면 작업만 변경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P5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무동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사무동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일부 제가 찍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해도 굉장히 썰렁하죠.
지금 저게 이제 3호동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3호동을 짓는다는 거는 이제 그 위에 뭐 P5나 P6가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전반적으로 삼성이 있으면서 삼성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도 많이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저 앞에 12시 방향에 보이는 주상복합이 요번에 8억 4천을 찍었어요. 최고가가. 근데 이게 뭐 지인 거래냐 아니면은 뭐 이해관계인의 거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제 상권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과정인 건데, 보시면은 벌써 뭐 3년, 4년 준공된 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가가 임대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금액을 높게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금액을 높게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젊은 연령대가 평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가 좀 많거든요. 우리 평택이. 이런 부분들이 숙소를 쓰더라도 오피스텔을 선호하지 아파트에 다 같이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에 숙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인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있었을 때는 6만에서 7만 정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15,000명 정도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썰렁해지는 상황에서 많이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폐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었었던 거죠. 삼성전자 바로 앞에 여기가 점포주택이에요. 이 점포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상가가 들어가고 5가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상 정해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게 투룸이 됐든 쓰리룸이 됐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뭐 6만 명, 7만 명 있을 때는 쓰리룸에는 방에 한 2사람씩 하고 거실에도 자고 그래서 8명에서 9명 정도 있었던 곳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액은 뭐 250까지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흔들렸죠. 그래서 지금 월세는 100에서 110 정도 받는 상황인 거고, 투룸은 예전에는 180까지도 받았었던 건데 이제 100만 원이 훅 꺼져버린 상황에서 80만 원 정도 그 부분인 거고, 이 앞에 보이는 게 지산인 거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의 1군 협력업체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식산업센터 1층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실이 오래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 이 임대가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 위에 사무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 11평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원 정도. 그래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저렴하게 좀 신축인 거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들어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 거, 여기가 금액대가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에이스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물보다는 주차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요. 이게 드라이빙 스루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상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거는 좀 많이 없는 상황인 거고, 예전에 7만 명 있을 때는 오른쪽에 차댈 데가 한 곳도 없었어요. 너무 많이 차들이 되고 있었고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했고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너무 많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났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썰렁하죠. 뭐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 평택에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는 유령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삼성이 많이 어렵다고는 해도 지금 동탄에 있는 컨트롤 타워가 평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택을 살리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동탄에서. 그래서 이 평택이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삼성이. 이렇게 큰 규모에 있는 이 삼성을 버리기 하겠어요? 안 버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 자체가 평택으로 내려오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바로 앞에 있는 음식 상권, 먹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뭐 음식점들은 있다고 해도
임대나 여기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임대도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임대가를 평당 가격 높게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인 거고 내가 누군가가 내 건물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금액은 흔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가 이렇게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요 앞에 있는 곳에 이제 주거 쪽에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먹고 마시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그래도 상권들은 그래도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몇 달 전에 여기 경매가 나온 게 있었어요. 이면도로 안쪽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낙찰가가 13억 5천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했을 때 마지노선이 22억에서 23억이거든요. 13억 5천에 됐던 이 상황이 지금 많이들 이제 그걸 보고 그 금액에 맞는 이제 건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고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매가가 흔들리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이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최소 여기에 뭐 15억에서 17억 정도는 다 이제 뭐 대출이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딸린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잘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신 거는 맞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다른 데도 그렇지만 매수 우위의 시장인 건 맞는데 흔들 수 있는 금액이 예전에는 못 흔들었다면 이제는 흔들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충분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삼성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국제학교. 정장선 시장님이 8월 달 말 정도 되면 세 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안에 있는 조건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불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택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건 여기 있는 이제 입주하시는 평택 사람 40%를 받아달라고 그거를 이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성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에듀타운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금액대가 바닥을 쳤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바닥을 친 것 같아요. 지금 2천에서 3천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계속 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듀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바닥을 쳐가지고 계속 뭐 지하가 어딘지 모르고 끝없이 내려가네 하는데 이제는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꾸준히 사람들이 오고 있고 꾸준히 계약률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제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이런 점포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러지만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상가 같은 경우가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먹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곳이면 입점을 해야 되는 장소들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입점한다? 이거는 조금은 많이 버거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면도로 안에 있는 상가들이 임대가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외곽에 있는 부분인 거고 삼성의 바로 앞에 도로에 있다고 한다면 금액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깎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어떡하냐 상가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참아야죠. 뭐 오른쪽에 저 유치권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유치권 걸린 물건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찾아보면 한두 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래도 움직이고는 있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 바로 앞에 있는 점포주택 상가들을 보고 이제는 중심상업지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인 건데 오른쪽이 삼성이 6만 명, 7만 명 있을 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 한시 방향에 저 주차장
이게 예전에는 꽉 차서 여기를 못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텅텅 빈 공실인 상황인 거고, 요 앞에 12시 방향에 보이는 게 반도유브라에서 지은 아파트이거든요. 위에 주택 부분은 지금 거주하려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고요. 지금 이 상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상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한두 개씩은 임차가 들어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게 형성이 되려면 누군가는 뭐 4, 5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내 상가에 들어올 사람이 문의가 온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기뻐해야 될 상황인 거고, 문의가 오면은 웬만해서는 금액대를 좀 흔들더라도 입점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반적으로 삼성 앞에를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절망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정리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 앞에 상가주택하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식으로 다 보여드렸고 중간중간에 다 풀어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해도 삼성하고 같이 가는 건 맞아요. 삼성하고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얘기 듣기로는 지금 뭐 8, 9월 달 그 정도 됐을 때 삼성전자 10,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거에 대한 숨통이 조금 더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중간중간에 뭐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 어찌 보면은 평택시에서 정책 자체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로 퀄리티 있고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렇게 경기를 많이 안 좋게 했던 부분들이 평택에 이제 경영하는 그 부분하고 그 전반적인 세계적인 경기 흐름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안 좋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도 삼성이 어떤데요? 그래도 진행은 되겠죠. 그래서 큰 기대를 품고 어찌되었든 간에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부동산 바닥은 찍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누군가는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느 누군가는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삼성전자 앞에 있는 메인 그 부분을 주로 다루기는 했어도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의 클릭 하나가 부동산 다이어리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표하세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